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40대, 50대가 이 베트남 국제결혼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상담을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담을 의뢰를 했지만 이 업체에 대해서 뭐 신뢰가 가는 데도 있겠지만 신뢰가 또 안 가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딱 끝났는데도 그 업체에서 뭐 신부 사진을 막 보내주면서 이렇게 꼬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업체는 손절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거는 되게 마음에 들어 했어요. 상담이 이런 건 마음에 들어 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 차이를 고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쪽하고 의뢰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 정도 나이를 맞춰줄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업체는 이 신부 섭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업체는 그냥 손절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드는 그런 업체를 이제 만약에 이제 선정을 하게 됐어요. 선정을 했는데 사진만 보내주고 신부 프로필란에 직업이 없다. 직업이 없다. 뭐 직업이 없는데 뭐 프리랜서라고 한다. 아니면은 뭐 마사지샵에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딱 봐도 직업적으로 내세울 게 별로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여성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속을 긁어놓을 정도의 그런 여성이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한국 사람 기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 기준으로 직업도 있고 내가 월 소득도 되고 경제 능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여러 사람이랑 어울리는 데 있어서 불편한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직업도 없고 미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이 뭐 내가 밥을 여러 번 샀다 하더라도 그 남성분이 밥을 사겠어요? 안 사요. 왜?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들은 직업이 없잖아요. 뭐 경제 능력이 원래 없는 거 아닌가요? 가난한 나라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회사 다니는 여성들도 있고 뭐 유치원 뭐 다니는 사람, 유치원 선생님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사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해요. 뭐 은행 직원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직업군의 여성을 소개하는 업체는 당연히 믿을만 하겠죠. 그죠? 근데 그 여성에 대해서 아무런 내세울 게 별로 없고 그냥 성별만 여성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자, 네 번째가 이쪽 업체에 한배 부부가 운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한배 부부라고 해도 그 베트남 신부 와이프가 뭐 같이 영상을 찍는다든지 다정다감한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여기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구나, 그래서 좋은 여성을 소개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에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부도 사생활 문제에 있어서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이제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던 신랑분이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있었고, 그리고 뭐 상담을 딱 해보고서는 이제 뭐 믿을만해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내가 볼 땐 뭐 이쪽 K 국제결혼 업체가 그래도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뭐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신부 관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와 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쪽 가서 하세요 저는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스템이라든지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200 몇십 개의 국제결혼 업체가 있잖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신부를 섭외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나하고 정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해줄 수가 있는지, 그게 차이점인 거지. 그냥 아무 여자가 맞선 장소에 있는, 그냥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애들, 별 볼 일 없는 애들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는 결혼하고 나도 나중에 속 썩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40대 중후반 50대 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국제 결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은 그 외적으로도 더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맞선을 딱 보러 갔어요. 맞선을 보러 갔는데 뭐 1차 첫날서부터 이제 맞선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뭐 남성이 여성을 마음에 들어 해도 또 여성이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 남성성이 별로 없다라는 이유로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외적인 부분이 나하고 안 맞아서 싫어할 수도 있고, 나이 차가 너무 나서 싫어하는 여성들도 있어요. 그러면 2일 날도 맞선을 보고 3일 날도 맞선을 보고 뭐 4일 날도 맞선을 보고, 뭐 한국에 귀가하는 날까지 뭐 맞선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박 5일 기간 동안에 맞선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도 뭐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나를 싫어하고, 또 여성은 남성을 좋아하는데 남성이 또 싫어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내가 한국에 가는 게 다시 오기가 좀 그러면 비행기도 연기시키고 일정도 더 연기시킨 다음에 또 맞선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제 여유적인 시간도 가져야 되는 거지, 내가 가가지고 뭐 뽑기 하듯이 이 아가씨 마음에 드니까 내가 결혼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커진다 이거죠. 그건 남성한테도 문제도 있겠지만 여성한테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맞선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상대방 여성이 정말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안 들어하는지는, 남성분이 좀 이렇게 디테일한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본인이 딱 듣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여성도 남성분의 이런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취미라든지, 뭐 좋아하는 뭐 음식이라든지, 뭐 베트남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지, 왜 지금까지 뭐 결혼을 안 하셨는지, 뭐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해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왜 한국 여자랑 결혼하지 왜 베트남 여성이랑 결혼을 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왜 결혼을 안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성격은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욱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집착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디테일한 질문을 하겠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여성들은 그래도 그 남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고 싶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여성도 남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서로 맞으면 결혼에 정말 진심으로 동의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남성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이제 남성은 이제 이 여성이 외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나이적인 부분, 내가 뭐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바라보는 이 시각 때문에 그래도 마음에 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따라가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결혼을 진행을 하고 또 첫날 밤 보내고 뭐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어제도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셨던 분이 뭐 맞선을 볼 때 뭐 그렇게 특별하게 나한테 뭐 질문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냥 잘 웃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도 이제 귀신 홀리듯이 이제 맞선을 보고 결혼을 하고 첫날 밤 보내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베트남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뭐 2차 때도 뭐 같이 잘 보냈고 3차 전통 결혼할 때도 같이 잘 보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반지 있잖아요, 반지를 중지에다 끼더래요. 중지에다 끼고 이제 뭐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데 있어서도 시큰둥하게 뭐 연락이 없던가 뭐 이렇게, 예,
그래서 뭔 일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대답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그렇다. 근데 본인이 한두 살 먹은 애가 아닌데 결혼을 하고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대부분 여성들이.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수순에 따라서 잘 가요. 근데 맞선 전에는 뭐 한국에 가면은 임신해서 애를 가질 거예요. 이렇게 했던 여성이 저는 애 갖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어야 돼요. 일자리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알았다. 뭐 이렇게 남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나이가 뭐 50대가 넘었으니까 또 이 여성이랑 또 정분도 났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회유를 해보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또 베트남 넘어가서 이제 뭐 잠자리를 거부를 하니까 스킨십이라도 이렇게 손이라도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이렇게 팍 빼더래요. 그러면은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빼고 하는 거 뭐가 있으니까는 빼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얘기해 줬어요. 얘는 남자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여기 잘로나 페이스북 보면은 둘이 뭐 이렇게 싸웠는데 이제 이런 프로필 메시지의 내용이 뭐 사랑에 대해서 뭐 이런 사랑이 뭐 이렇게 나한테 다가왔네 뭐 이런 식으로의 이제 메시지가 시처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여자는 남자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한동안 연락이 안 된다면 한동안 연락이 안 되고 이제 이 업체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업체에서 이제 막 뭐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오빠 뭐 미안하다. 뭐 내가 뭐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를 받고 뭐 애를 가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잠시 삐졌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남성분이 그 말을 딱 듣고서는 용서를 해줄까라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는 한국에 오면 절대 안 되는 애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제 각인시켜줬어요. 왜냐면 둘 사이에 뭐 문제가 아닌 거를 문제를 만들었으면은 그건 당연히 이제 과실이 여자 쪽에 있는 거죠. 뭐 둘이 싸운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뭐 변태적으로 뭐 성관계를 요구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여자가 업체 말 듣고 또 담당하는 그 마담 말 듣고서는 뭐 미안해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얘가 한국에 가기 위한 어떤 브로커라든지 조력자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지금 네 남편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싹싹 빌어라. 그래야지 네가 한국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다른 분들한테 다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우리가 이 프로필을 전달하는 거는 이 남성의 프로필을 보고 정말 이 여성이 뭐 맞선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진실되게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서로 대화하는 이 질문 차이가 다르거든요. 되게 진지하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쉽게 생각 안 하고 본인이 한 말에 책임감을 갖고 맞선을 보는 여성들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남성분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남성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뭐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는 제가 결정을 하는데 되게 수월해진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선을 보실 때 정말 이 여성이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줄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제일 나은 거고, 그리고 이제 맞선을 보고 나서 여러분이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사전 교제를 충분히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이 여성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업체에다 얘기를 하시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잘 살기 위해 일을 한다라고 하면 아,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안 되는데요, 이거 빨리 하셔야 되는데요,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신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호구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사전 교제를 하기 위해서 뭐 처갓집을 가고 인사를 하고 했을 때 그 처가 부모님들이 그래도 내 사위라 생각을 하고 뭐 차라도 내오고 과일이라도 내오고 뭐 식사라도 대접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할 때 좋은 쪽의 대화를 이렇게 덕담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부모님 밑에 자녀는 그래도 제대로 가정교육을 배운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현지에 딱 넘어가고 그리고 그 여성을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이 확 뺏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따라다니게. 그러면 이제 업체에서도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은 사랑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 여성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데도 그래도 내가 나하고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잘 해야지, 책임져야지, 잘 대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더 앞서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정신을 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40대 뭐 50대 이분들 중에 연애를 많이 못 해본 사람, 그리고 뭐 외적이나 이런 부분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감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 자신감도 많이 갖고 내가 이 국제결혼이라는 길을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한 발만 이렇게 딱 걸치세요. 그리고 만약에 얘 나한테 관심 없네? 그럼 다시 다 빼서 다른 여자 소개를 받는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이 여자 아니면 또 다른 여자 만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여자 만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두 발 다 들어가 가지고서는 업체, 신부한테 질질질 끌려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뭐 국제결혼 유튜브를 계속 보고 공부를 하고 이래봤자 작정하고 덤벼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한테 상담을 해주는지도 본인이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이 여성이 정말 나한테 진심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삼자는 알지 못해요.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겪어보고서는 아, 이 여성이 정말 나한테 진심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제결혼에 관련돼서 뭐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리스크 관련돼 가지고서는 뭐 피해 사례고 뭐우 안에 이런 거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라고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국제결혼 관련돼 가지고 정말 이 추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업체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진행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제 뭐 생각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협의가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업체만큼 좋은 업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결혼 만약에 이제 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면 조금 이런 업체는 잘 피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이 업체가 괜찮다고 해서 같이 넘어갔어도 뭐 맞선이라든지 신부 프로필 받는 이 부분에서도 뭔가 좀 낌새가 좀 그렇고 느낌이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발 빼세요. 그게 싸게 먹히는 거예요. 괜히 질질질 끌려다니면은 돈은 돈대로 쓰고, 그리고 호적에 빨간 줄만 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제 영상이 뭐 제가 뭐 어그로를 끌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 영상을 보고 뭐 도움이 되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뭐 알고리즘으로 퍼지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고 좀 피해를 안 봤으면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올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는 솔직히 피해를 안 봤으면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주변에 뭐 국제결혼 관련돼서 상담이 필요하거나 피해를 입기 전이거나 전조 증상이거나 하면 제 채널을 좀 이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이렇게 긴 또 시간 동안 제 영상을 또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 매주 월요일 오후 9시에는 제가 라이브 진행을 하니까 궁금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알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라이브 방송 할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